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이 병이 있으면 오십견이 잘 생긴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보고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클릭하셨을 텐데요. 혹시 주변에 어깨 통증, 그 중에서도 오십견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꼭 보시도록 추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2번의 영상을 함께해서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서울 아산병원 내과의 권민관 교수님과 함께 오십견이 잘 생길 수 있는 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십견을 내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이 저와 함께 하는 무려 3번째 영상인데요. 이제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권민관입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깨가 아픈 환자분, 특히 어깨가 굳어있는 오십견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거든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왜 오십견이 생기게 됐는지 무척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오십견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라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께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떤 병이 있을 때 오십견이 잘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콕 집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병이라서 눈치채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 병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0만 명이 진단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장 주변에만 봐도 이 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을걸요? 이 병은 전 단계도 있는데 이 인구만 해도 1600만 명이라고 해요. 혹시 감이 오시려나요? 네, 이 병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그냥 여러 질병들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당뇨병이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과 면밀한 관련이 있나요? 당뇨병은 성인병 중 하나인데요. 성인병이라는 건 성인기부터 잘 걸리는 만성질병을 말합니다. 이런 성인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병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성인병은 딱 하나만 생기기보다는 여러 병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실제로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당뇨병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어깨 쪽 통증, 특히 오십견과도 관련이 있어요. 일단 오십견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어깨를 전공으로 하는 우리 홍 선생님이 오십견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십견은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이 관절 주머니가 원래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관절 주머니 부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가동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돼서 팔을 높이 올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들 때도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굳어버리는 증상들이 50세 때쯤 되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렸지만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이런 오십견에 걸릴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오십견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통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바로 남녀 모두 당뇨병이 있으면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남성은 5.9배였고 여성의 경우는 5배였죠. 그럼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왜 오십견이 잘 생길까? 요게 궁금하실 건데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오십견 수술 조직으로 현미경을 봤더니 섬유 조직의 변화가 더 촘촘했고 회복성 염증성 변화의 패턴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일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뇨병이 있으면 전신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염증성 반응이 어깨 쪽에 특정하게 좀 작용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당뇨병이 오십견을 더 잘 일으킨다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왜 정확히 그런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십견으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면 당뇨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잘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연구 내용과 저희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내과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종종 좀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면 혈당이 좀 꽤 높게 측정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병증이라든지 자율신경병증 같은 당뇨병의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오십견이 더 잘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십견도 당뇨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일부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갑상샘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오십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샘 질환이 있을 때 오십견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장기인데도 실제로는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역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분들에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갑상샘에 병이 있는 분들은 오십견에 걸릴 확률이 7.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남성에서는 오십견과 관련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왜 이런지는 궁금한데 이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왜 여성에서만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건지 더 자세하게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께 어깨 통증과 오십견을 예방할 만한 내과적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갑상샘에 생긴 어떤 병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 통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게 오십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갑상샘에 어떤 병이 생겼다면 이 병을 전문적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오십견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깨가 막 불편하고 아프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우리 닥통 선생님 같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깨 통증과 오십견을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적절하게 치료받으세요. 그렇다면 당장 오십견으로 어깨가 굳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강조해 왔지만 오십견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3가지 스트레칭을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따라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굳은 어깨와 아픈 어깨를 빨리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 권민관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 갑상샘 질환과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조절 관리 잘 하시고요. 갑상샘에 어떤 병이 있다면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살다가 갑자기 어깨가 좀 아파졌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더니 오십견이다. 이렇다면 그냥 오십견만 치료하고 관리받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당뇨병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갑상선 쪽에 문제가 없진 않은지는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를 항상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